조선 500년 가장 오랫동안 욕을 먹고 있는 권신이 한 명 있습니다. 73의 나이까지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고 영의정의 자리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았죠. 그런데 죽은 지 17년이 지난 어느 여름날 그의 무덤이 파헤쳐집니다. 시신은 무덤 밖으로 끌려 나오고 목이 베이고 해골은 부서진 차에 효수됐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을 다시 한번 죽여야 했던 그 이유. 오늘은 두 번 죽은 남자 한명회의 잔향입니다. 그를 부르는 이름은 참으로 많습니다. 개유정난의 설계자, 사육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살생부의 주인, 두 딸을 잇따라 왕비로 만든 조선 최강의 외척, 영의정의 자리에 두 번 오르고 세조부터 성종까지 무려 4명의 왕을 섬긴 정치구단. 그러나 이 모든 화려한 영광 위에 그가 끝내 피하지 못한 한 단어가 남아 있습니다. 부관참시. 이미 죽어 묻힌 자의 무덤을 다시 파헤쳐 시신을 꺼내 한 번 더 처형하는 형벌이죠. 조선의 어떤 권신도 가져보지 못한 권력을 누렸던 그가 어떻게 그 자리에 올랐는지, 그리고 왜 그 영광의 끝에서 무덤 하나조차 온전히 지켜내지 못했는지, 이야기는 1453년 어느 늦가을 밤 한양의 도성문이 닫히던 그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한명회는 1415년에 태어났습니다. 흔히 칠삭둥이라고 부르죠. 7달 만에 어머니의 배에서 나온 작고 약한 아이였습니다. 부모도 일찍 여의었습니다. 명문 청주 한씨 집안의 자손이긴 했지만 어린 시절은 외갓집을 떠도는 고아의 삶에 가까웠죠. 사람들의 기억에서 그는 일찍 잊혀진 이름이었습니다. 학문의 뜻을 두긴 했지만 과거 시험은 번번이 그를 떨어뜨렸습니다.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 한양에서 정승이 되고 판서가 되어 임금 곁에 설 때까지도 그의 손에는 단 한 줄의 임명장도 쥐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변변한 자리를 얻은 건 38살이 되어서였습니다. 음서, 그러니까 조상의 음덕으로 받은 직책이었죠. 그것도 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개성 경덕궁의 관리, 사실상 사람이 거의 드나들지 않는 빈 궁궐을 지키는 궁지기 자리였습니다. 친구들이 비단 옷을 입고 한양의 한가운데를 누빌 때 그는 개성의 낡은 궁궐 문 앞에서 혼자 늙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38살의 한명회는 누가 봐도 인생의 패자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굴욕의 자리에서 그의 운명은 거꾸로 뒤집힙니다. 한 사람이 그 빈 궁궐로 그를 찾아왔거든요.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어린 조카를 노리던 야심가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한명회를 만난 자리에서 그는 한 가지를 단번에 알아챘다고 합니다. 늙은 궁지기의 머릿속에는 사람을 움직이는 법과 사람을 무너뜨리는 법, 그리고 권력이 어느 자리에서 어느 자리로 옮겨가는지 그 길이 마치 지도처럼 정확하게 그려져 있었다는 거죠. 수양은 그를 곁으로 불렀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합니다. 그대는 나의 장량이로다. 장량은 중국 한나라의 유방을 황제로 만든 책사였습니다. 한 사람을 황제의 자리에 앉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 한마디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모반을 준비하자는 사실상의 청혼이었던 겁니다. 그 한마디로 한명회의 인생은 끝났고 동시에 완전히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는 더 이상 빈 궁궐의 궁지기가 아니라 한 왕조의 운명을 설계하는 두뇌가 된 거죠. 그날 이후 수양의 사저에는 늦은 밤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사들, 문관들, 그리고 한명회. 그들은 두 가지를 함께 만들고 있었습니다. 함께 일으킬 사람들의 명단과 함께 없애야 할 사람들의 명단. 1453년 두 번째 명단의 이름이 따로 붙습니다. 살생부, 죽일 사람의 목록이라는 뜻이죠. 1453년 어린 단종이 즉위한 지 1년이 간 넘은 때였습니다. 어린 왕 곁에서 실권을 쥐고 있던 인물은 좌의정 김종서, 세종이 가장 신뢰했던 노련한 재상기자, 함경도에서 여진을 막아낸 무장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큰 호랑이, 즉 대호라고 불렀습니다. 한명회가 작성한 살생부, 그 첫 줄에 적힌 이름이 바로 김종서였습니다. 10월의 밤 수양대군이 직접 김종서의 집 앞을 찾아갑니다. 인사를 드린다는 핑계를 댄 방문이었지만 뒤따라온 무사들의 손에는 이미 철퇴가 들려 있었죠. 그날 밤 김종서는 그 자리에서 머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큰 호랑이가 사냥당한 그 순간 도성의 운명도 함께 결정됐습니다. 한명회는 미리 짜둔 계획대로 한양의 도성문을 모두 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살생부에 이름이 적힌 대신들을 한 명씩 어명이라는 핑계로 궁궐로 불러들였죠. 입궐한 그들은 궁궐 문 앞에서 차례로 격살됐습니다. 들어갔지만 다시는 나오지 못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조선의 권력은 이미 수양대군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단종은 살아 있었지만 왕은 더 이상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명회는 궁인옥사라는 미관말직에서 단숨에 정난공신 1등으로 뛰어올랐습니다. 38회의 인생의 굴욕이 단 하룻밤에 뒤집힌 순간이었죠. 권력은 한번 손에 쥐면 놓기가 어렵습니다. 한명회는 잡은 권력을 가문의 운명에 단단히 묶어두는 법을 알고 있었죠. 그 방법은 간단하면서도 무거웠습니다. 자신의 딸을 왕비로 들여보내는 것. 그의 셋째 딸이 먼저 세조의 둘째 아들과 혼인합니다. 훗날 예종이 되는 인물의 비 장순왕후입니다. 그러나 가문의 영광은 너무도 짧았습니다. 1461년 장순왕후는 왕실의 원손이 될 인성대군을 낳고 단 닷새 만에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나이 겨우 16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품을 잃은 인성대군 역시 2살을 넘기지 못하고 요절합니다. 한명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또 다른 딸을 왕가로 보냈습니다. 넷째 딸이 성종의 비 공해왕후가 된 겁니다. 그러나 공해왕후 또한 단 한 명의 자녀도 남기지 못한 채 1474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나이 19이었습니다. 두 딸 모두 아버지가 만들어준 권력의 정점에서 가장 짧은 생을 살다 갔습니다. 그러나 한명회의 자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의정의 자리에 2번이나 올랐고 세조와 예종 그리고 성종까지 4명의 왕 곁을 차례로 지켰습니다. 조선의 어떤 신하도 가져보지 못한 자리였죠. 두 딸의 무덤이 그 영광 아래 조용히 묻혀 있었을 뿐입니다. 1476년 한명회는 한강과 두모포 근처에 작은 정자 하나를 씁니다. 이름은 압구정, 갈매기와 벗하는 정자라는 뜻이죠. 송나라의 한 정승이 늙어 정치를 잊고 강가에서 갈매기와 놀았다는 고사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그는 자신의 호로도 이 이름을 삼았습니다. 자신은 이제 권력에서 물러나 자연을 벗하며 늙어가겠다고 세상에 보여주는 신호였죠. 그러나 그 정자는 곧 한명회의 본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무대가 됩니다. 1481년 6월 명나라 사신이 조선에 왔습니다. 압구정의 이름은 어느새 중국에까지 알려져 있었고 사신은 이 정자를 직접 보고 싶어 했죠. 한명회는 그 자리에서 잔치를 벌이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면서 성종에게 한 가지를 청했습니다. 왕실에서만 쓰는 용과 봉황이 새겨진 큰 차일, 그러니까 천막을 자신에게 빌려달라는 요구였죠. 성종은 그 보고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신하의 사적인 정제서 신하가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임금의 천막을 가져다 쓰겠다는 요구, 그 자리에서 누가 신하이고 누가 왕인지 경계가 흐려질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성종은 그 천막을 거두라 명했고 잔치 자체를 취소시킵니다. 그리고 1485년 한명회는 압구정의 사신을 사사로이 불러 접대했다는 이유로 탄핵되어 모든 관직에서 삭탈됩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처벌이라기엔 너무 가벼웠죠. 그는 곧 다시 임금의 부름을 받았으니까요. 1487년 한명회는 7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연사였습니다. 두 딸을 먼저 보냈고 어린 외손자까지 잃었지만 정작 본인은 영의정의 영광 속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았죠. 세조의 묘정에 배양되어 종묘에 함께 모셔졌고 충성공이라는 시호까지 받았습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그는 분명한 승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17년 동안 조선은 그를 잊은 듯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과연 한 번이라도 후회했을지, 죽기 전 단종을 떠올린 적은 있었을지 답답해하면서도 더 이상 입 밖으로 묻지 못했죠. 그러나 역사는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시간보다 조금 천천히 움직였을 뿐입니다. 1504년 갑자사화가 터졌습니다. 연산군이 자신의 어머니인 폐비 윤 씨의 사사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거기에 관련된 신하들을 모조리 처벌한 사건이죠. 살아있는 자는 죽이고 이미 죽은 자는 무덤에서 꺼내 다시 죽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벌 명단의 한 자리에 죽은 지 17년이 된 한명회의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폐비 윤 씨가 폐위되던 그날의 어전회의에 그도 함께 있었다는 것이 연산군이 끌어낸 이유였죠. 연산군의 명령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무덤을 파라. 부관참시. 그의 시신은 17년 만에 무덤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목이 베었고 해골은 부서졌으며 잘린 머리는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 효수됐습니다. 1504년 7월의 일이었습니다. 죽은 지 17년 만에 한명회는 다시 한번 죽임을 당한 겁니다. 댓글창에서 시청자분들이 자주 말씀하시죠. 살아서 받지 못한 벌은 죽어서라도 받아야 한다고. 한명회의 경우 역사는 17년이라는 긴 시간을 묵묵히 기다렸을 뿐 결국 그 벌을 내리고야 말았습니다.
그가 그날 무덤 속에서 무엇을 들었을지는 누구도 알 수 없죠. 한명회의 무덤은 충청남도 천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 안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관 참시로 시신이 흩어진 뒤 그가 묻혔던 자리는 그저 비어있는 봉분으로 남았기 때문이죠. 두 딸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린 외손자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청주 한씨 가문의 영광은 그가 살아생전 누렸던 그 화려함에 비하면 너무도 일찍 흩어진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끝내 사라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가 살아서 한강가에 세웠던 정자, 바로 압구정입니다. 정자는 오래전 헐렸지만 그 이름만은 오늘날 서울 강남의 한 동네 이름으로 그대로 남아있죠. 압구정동. 5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매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거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명회는 살아서는 조선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고 죽어서는 두 번 처형됐고 결국 빈 무덤 하나만 남기고 잊혔습니다. 그러나 그의 호 한 글자는 아직도 도시 한복판에 살아있는 셈이죠. 참, 그가 직접 죽음으로 몰았던 어린 왕 단종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단종의 시신을 한밤중에 거두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우리 채널에서 이미 다뤘던 영월의 호장 엄흥도였습니다. 한 사람의 권력이 끝나가는 자리에서 또 한 사람의 의로움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한명회의 이야기는 끝내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묻습니다. 살아서 누린 모든 것이 죽음 이후에 한 줄 평가를 과연 바꿀 수 있을까요? 역사는 분명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름도 기록 앞에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무덤은 비어 있어도 또 다른 누군가의 의로움은 그 곁에서 함께 기억되고 있죠. 잔양 조선 인물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